상당 부분 온라인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더라. 역시 아직은 온라인으로서의 좀 한계가 있다. 점점 더 좋은, 점점 난이도가 높은 도전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. 그게 이제 저의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어제 쿠랑 온 오프라인, 그러니까 네. 오프라인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저희가 해봤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네,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은 과정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 해보니까 이런 큰 차이가 좀 있더라.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차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제 했던 가장 큰 인상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더라. 그게 이제 가장 큰 느낌이었고요. 그것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차이는 그것이 그 평균 수준에서 좀 잘하는 수준,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을 했으니까,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에버리지 투 굿, 그래서 평균에서 보통 수준에서 약간 우수한 수준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온라인에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고, 그런데 이제 굿 투 그레이트, 잘하는 회의를 아주 최선의 레벨로 올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아직은 온라인으로서의 좀 한계가 있다. 그건 이제 플랫폼의 한계도 있고 또 그 플랫폼을 다루는 퍼실리테이터의 한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퍼실리테이터도 지금의 플랫폼을 좀 더 잘 익숙하게 다루게 되면 좀 더 지금보다 효과를 어쨌든 더 높일 수 있겠죠.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발전을 좀 더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점이었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거기에 그 축적된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그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와는 다른.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쓰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어쨌든 그걸 다시 타이핑을 하거나 뭔가 후처리가 좀 필요한데 온라인에서는 그 후처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. 물론 그 온라인 툴에서 사용한 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쫙 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, 아직은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진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적 발전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고요.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 어쨌든 그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. 그래서 누구는 사무실에 있고 누구는 집에 있고 이런 부분들,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,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벌로 이어지면 뭐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그 장소적 제약을 극복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프라인과 큰 차이가 있다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해보시니까 당황하셨던 순간은 없으셨어요? 당황했던 순간은 어쨌든 좀 재밌게 하는 데는 덜 익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하거나 또는 약간 뭐랄까 약간 다운되어 있는 느낌일 때, 그랬을 때 그런 저조한 상황을 좀 더 이렇게 활기찬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데 뭐 이렇게 좀 적절한 툴이 없는 것 같다. 뭐 가위바위보나 뭐 손 흔들기나 뭐 등등 뭐 몇 가지 신호를 보내는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이 대면에 있을 때보다는 쉽게 되지는 않더라. 그 대면에서는 또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소그룹으로 하더라도 하나의 룸 안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그 소위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들자면 소그룹을 짰는데 되게 내향적인 분들만 이렇게 우연히 쫙 모여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조금은 당황스러웠죠. 근데 이제 저의 스타일은 그랬을 때 막 재촉해서 뭐라도 빨리 써내게 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이분들이 틀림없이 충분히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해야 이야기를 이제 꺼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른 소그룹의 상황을 내가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그 팀을 그냥 두고 다른 소그룹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경우에
얼만큼 더 여기를 지켜보고 언제쯤 떠나야 되는가의 판단이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그런 게 말씀하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다시 떠올려 봤을 때 네. 그때 순간에 어떤 기준들로 판단을 해서 소그룹들을 이렇게 이동하셨었어요? 일단 그분들의 어쨌든 원격이지만 눈빛이나 표정이나 그들의 이제 얼굴 각도 이런 걸 보고 이분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일에 지금 몰입해서 생각을 하느라 발언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이제 계속 살펴봤죠. 다행히 그때 그 그룹은 딴짓을 하고 있어서 조용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편하게 기다릴 수는 있었죠. 하지만 이제 다른 팀에 가서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할 때쯤 내가 뭔가 말을 보태주고 싶었던 게 있어서 떠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쯤 시작하실까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다음 세션이 또 저희가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걸 하기 전에 쿠가 좀 이런 건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봐야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셨을까요? 뭐 그걸 감안한다면 이제 내향적인 부분과 외향적인 부분을 섞을 수 있는지 그 전에는 이제 다이버시티 테이블을 이렇게 소그룹을 편성할 때 그냥 다양하면 좋다인데 거기에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까지 고려해 달라 그러지 않았거든요. 남녀 성별이나 직급이나 뭐 연령 이런 것들을 좀 섞는 게 오히려 역동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나 지식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매니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. 조용한 사람들도 제가 가서 좀 더 이야기를 계속 이제 건네고 있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여기서 이 조용한 그룹에서 제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 때 마치 눈이 뒤에라도 달린 것처럼 다른 소그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다른 소그룹을 구경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내향성과 외향성도 좀 섞을 수 있나요? 이런 주문 정도를 운영자한테 한번 건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네. 뭔가 혹시 유형 검사 같은 걸 했다면 사전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지내면 아는 사람이라면 아 그분은 좀 말이 많은 편이고 그분은 되게 신중하고 조용한 편이다 이런 게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소그룹 편성에 이렇게 믹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. 이 온라인 비대면 회의가 요즘 또 성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가능성 어디까지 보시나요? 점점 진화하고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온라인 이제 크게 보면 온라인 영상 툴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화이트보드 툴이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화이트보드 툴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툴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루는 이제 사람들도 좀 더 익숙해지고 그러고 있어서 그 가능성은 점점 커져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의 이제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법의 기본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눈빛을 보내고 눈을 마주치고 뭐 손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기본을 다 알고 있다. 근데 원격 퍼실리테이션, 원격 소통에서는 기본이 그런 툴을 사용하는 줄 아는 게 기본인 거예요. 컴퓨터 사용할 때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. 그래서 이제 사용자도 퍼실리테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그 툴에 대한 익숙함이 이제 점점점 향상되어야 될 거다. 그래서 아무리 퍼실리테이션을 잘한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대한 익숙함이 없으면 그게 성공적인 퍼실리테이션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. 그래서 처음 시도하고 할 때는 좀 제한적인 것으로 시도를 하게 될 거고 거기서 그 도구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익숙함이 증가되면서 점점 더 좋은 또 점점 난이도가 높은 도전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. 그게 이제 저의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